안녕하세요. 수학 송민서입니다. 자, EBS 올림포스 전국연합평가 기출문제집 대수. 자, 8번째 파트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전문항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갈 거고, 우리가 앞선 것처럼 등차 등비 수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일반항, 합공식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갈 거야, 얘들아. 자, 1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네 번째 항이 10, 그리고 두 녀석을 뺀 게 6이래요.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7번째 항에서 5번째 항을 빼면 공차가 2개 있을 거고, 자, 그게 6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차는 3인 거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 네 번째 항이 1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서 공차 3번 뒤로 다시 돌아가면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7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빼지. 그러면 우리는 7과 2니까 얘네들의 차이가 5개잖아. 그러면 공차가 5개니까 5 곱하기 3.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자, 4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룰 때, 자, 첫 번째가 네 번째로 바뀔 때 우리는 공차가 3번 더해질 거잖아. 그지? 그러면 그렇게 공차가 3번 더해진 게 12니까요. 그럼 우리는 D라고 하는 공차가 4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A는 6이 될 거고 B는 10이 됐겠지? 둘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6,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두 개 더한 거나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어차피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6이라고 이야기하셨어도 큰 상관없습니다. 자, 4번입니다. 등차 수열에 대해서 자, 네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빼래. 그럼 우리는 이게 공차가 2개 있다라는 거 알고요. 그러면 공차가 3.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공차가 3이니까 3N. 근데 첫 번째 항이 4니까 더하기 1 해주면 되는 거지. 자, 문제에서 다섯 번째 항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6이 되겠네. 최종적인 정답은 16. 자, 이어서 5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71이래요. 그랬을 때 세 번째 항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우리는 문제에서 물어본 게 세 번째 항이니까 세 번째 항을 잠시만 x라고 좀 두면 자, 결국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뺀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서 공차 하나 더한 거지. 근데 그 녀석이 72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72. 그러면 x의 제곱은 81. 따라서 x는 뿔마 9인데요. 첫 번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3이니까 우리는 음수가 될 수 없겠지. 모든 항들이. 따라서 x는 9여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자,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요렇게 세 개의 항을 더한 게 18이다 라고 좀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을 좀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는 어차피 한 칸씩 떨어져 있어도 등차수열을 따르니까 주어져 있는 이 녀석은 중항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 자, AO가 3개 있다라고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AO의 2배니까 자, 그러면 그 녀석이 18. 그럼 우리는 다섯 번째 항이 6임을 알 수 있지. 자, 그러면 같은 논리로 등차 중항 적용하면 네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은 다섯 번째 항의 2배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1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자, 이렇게 두 개의 관계식이 있을 때 네 번째 항을 구해줘 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가볼까? 자, 여덟 번째 항이 23. 그리고 얘는 그냥 연립으로 갈게. 세 번째 항이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첫 번째 항 A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 공차 2개. 그 다음 여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5개. 자, 그러면 2A 더하기 7D가 우리는 25다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이렇게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 여덟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건 자, A 더하기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7개. 그게 23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냥 두 개 연립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자, 첫 번째 항이 2인 거 잡혔고요. 2 넣어주시면 공차는 3이었네. 그럼 따라서 이걸 바탕으로 일반항 구해주시면 3n 첫 번째 항이 2니까 빼기 1. 네 번째 항 구해줘 라고 얘기했으니까 n에다가 4 넣으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번 11이 된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첫째 항이 A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세 번째 항은 0이 아니고 뭐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을 한대. 그랬을 때 A를 구해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을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중항에 의해서 세 번째 항의 두 배인데 그걸 제곱했으니까 자, 4 곱하기 A3의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 녀석이 16 곱하기 A3인데 자, 문제에서 세 번째 항이 0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4도 약분해 주시면 우리는 세 번째 항이 4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런데 문제에서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첫 번째 항에서 마이너스 2 두 번 해서 4가 된다는 건 첫 번째 항이 8이었다는 소리겠지? 따라서 첫 번째 항 A는 8,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9번입니다.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자, 여섯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 뺀 게 A4 그리고 이렇게 둘 더한 게 20이래. 열 번째 항 구해줘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요 오른쪽부터 얘들아 중앙 씁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두 배였던 상황인 거니까 두 번째 항이 10. 그냥 두 번째 항이 10. 그러면 우리는 여섯 번째 항에서 자, 네 번째 항을 빼 1로 넘긴 거야. 자, 그게 10이다 이런 소리네. 그러면 이거는 2D잖아요. 그러면 2D가 10이었다는 소리니까 공차는 5였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건 5N. 자, 두 번째 항 10 그냥 딱 이렇게 맞아 떨어졌네요. 열 번째 항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에다가 10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0 넣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10번입니다. 첫째 항이 20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B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자. 그랬을 때 A10과 B10 요 각각의 열 번째 항이 똑같을 때 여덟 번째 항을 구해줘.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첫째 항이 20인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B10이라고 하는 것. 자, 여기다 10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A10 자, 그 다음 더하기 A의 11인데 B10은 근데 이게 A10 열 번째 항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는 11번째 항이 0인 거 알 수 있네.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항이 20이래.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럼 첫 번째 항, 11번째 항 되려면 공차를 10번 더했어야 되는 거니까 10번 더한 공차가 마이너스 20의 값어치를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D가 마이너스 2였구나까지 됐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자,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n에 첫 번째 항 20 맞춰주려면 더하기 22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 자, 그랬을 때 B8을 구하라고? 자, 그러면 여덟 번째 항 B8은 여기다 8 넣으면 되잖아. 그러면 A8 더하기 A9네요. 그러면 여기다 일단 8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16 더하기 20이니까 6. 자, 그 다음에 9 넣어주시면 4네요. 10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11번입니다. 공차가 D인 등차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번에는 D가 공차가 자연수라고 자연수 조건이 좀 있네. 그리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생겨라. 자, 그럼 요거부터 가조건부터 좀 우리가 보면 자, 일단 이번에는 뭐 숫자에 대한 정보가 딱히 크게 없었으니까 첫 번째 항을 A라고 두면 여덟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7개. 자, 그 다음에 2배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가 4개. 자, 그게 10이다 이렇게 있네요. 그러면 한쪽으로 좀 몰게요. 그러면 2A인데 A가 넘어가니까 A 더하기 8D인데 7D 넘어오니까 D. 자, 그게 마이너스 10이다까지 알 수 있네. 그럼 이걸 통해 좀 우리가 확인이 되는 게 얘들아 A 플러스 D라고 하는 게 결국은 두 번째 항 아닌가?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현재 우리는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아까 전에도 문제에서 얘기했지만 공차가 자연수라며. 그럼 공차가 자연수라는 건 얘가 앞으로 숫자가 커질 일밖에 없지. 뭐 예를 들어 공차가 3이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7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커지겠지. 그런데 나 조건을 좀 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웃한 두 항을 곱한 게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지금 얘가 초반에 마이너스였어. 초반에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다가 공차가 자연수니까 어느 순간 플러스로 바뀔 텐데 여기까지 되지? 그런데
이렇게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이렇게도 플러스인데 만약에 마이너스에서 바로 플러스로 넘어가는 이 순간에는 이웃한 두 녀석을 곱한 게 음수가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어서 초반에 음수항인 건 기정사실이고 공차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어느 순간 양수로 바뀌는 것도 기정사실인데 마이너스에서 바로 플러스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 얘네들을 곱했을 때 음수가 된다는 거지.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반드시 이 사이에 뭐가 껴줘야 돼요? 그치? 이 사이에 반드시 0이 껴줘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야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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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10이었던 상황에서 공차가 자연수일 때 얘가 반드시 0을 찍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좀만 해볼까요? 자, 공차가 만약에 1이야. 그럼 커지다가 0 찍겠지. 공차가 2야. 커지다가 찍겠지. 공차가 3이면 안 되겠지. 0을 못 만들잖아. 공차가 4여도 안 돼. 공차가 5면 0 만들겠지. 공차 6, 7, 8, 9 안 되고 10이면 만들죠. 그리고 11이 되는 순간부터는 그냥 바로 플러스로 넘어가니까 더 볼 필요 없네요. 따라서 가능한 공차는 1, 2, 5, 10이 되고요. 따라서 자연수 D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18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웃한 두 항을 곱했을 때 0 이상이 된다는 게 반드시 항 자체가 0인 게 존재했어야 된다라는 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좀 중요했다. 이해되시죠? 자, 12번입니다. 자, 4개의 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따를 때 a 플러스 2b의 값을 구해줘. 중항을 쓰셔도 되고요. 중항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 자, 4가 10으로 바뀌면 6 커지잖아. 근데 두 칸 건너간 거니까 한 번당 30 커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가 7일 거고 얘가 1이었겠지. 그러니까 꼭 중항을 안 써도 돼, 얘들아. 그럼 a는 1이고 b는 7이었기 때문에 둘 더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공차가 5인 등차수열 A에 대해서 자, 요게 16일 때 네 번째 항을 구해줘. 자, 이거는 두 번째 항이 2배잖아. 그러면 두 번째 항이 8이었다는 소리고요. 공차가 5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번째 항으로 건너가려면 공차 2번 더 해야 되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18,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14번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에 대해서 세수 알파, K, 베타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따른다. 알파, 베타가 일단 두근이네. 이때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그럼 얘들아, 우리는 2K라고 하는 중간에 껴있는 항의 2배가 알파 더하기 베타랑 똑같은 거잖아. 중항에 의거하면. 근데 알파, 베타가 2차 방정식의 두근이었으니까 우린 얘가 24라는 거 알고요. 따라서 K라고 하는 녀석은 1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15번입니다. 1보다 큰 세 자연수 ABC에 대해서 오케이, ABC가 세 자연수네요. 자, 얘네가 이 순서대로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을 따른다.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읽었을 때 자, 얘네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따른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중항을 좀 쓸 수 있네요. 로그 계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가운데 있는 항의 2배가 자, 양옆의 항의 합과 똑같으니까 로그 A 더하기 로그 C인데 그게 로그 AC랑 어차피 똑같고 요렇게 위로 올리면 B 제곱으로 바뀌겠네. 따라서 우리는 우선 중항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 자, B 제곱이라고 하는 게 A 곱하기 C와 같구나 라는 걸 우선 잡았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이 A, B, C를 곱한 거에 로그를 취한 녀석이 15다. 그러면 천천히 A랑 C를 곱한 게 B제곱이었으니까 그럼 얘는 로그에 AC 대신에 B제곱으로 바꾸면 B 3승이 되고 그게 15였어 이런 얘기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이거 3 얘들아 앞으로 내리면서 약분시키면 로그 B가 5였다는 소리고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결론이 B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현재 10의 5승이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물어본 거 가보자. 자, 요걸 물어봤거든? 천천히 자, 로그 자, AC의 제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AC에다가 C 곱한 걸라고 보고 그 다음에 밑에가 B잖아. 근데 AC가 B제곱이었지 아까? 여기 우리 그 중앙 내용 썼을 때 그러면 요게 B제곱으로 바뀌고요. 그럼 BB 약분되면 로그 BC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로그 BC에 대한 최대값을 물어본 건데
얘는 로그 b 더하기 로그 c고요. b가 10의 5승이었기 때문에 결국 5 더하기 로그 c인 거돼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던 식을 정리하면 5 더하기 로그 c야. 결론적으로 나는 누구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c의 최대값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b의 제곱이 ac잖아. 그러면 10의 그리고 b의 제곱은 10의 10승이 되겠지? b의 제곱은 10의 10승. 그게 a 곱하기 c입니다. 자, 그럼 나는 이때 a랑 c라고 하는 녀석 다시 한 번만 조건 해석하면 우선 자연수여야 돼요. 그리고 로그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수열을 이룬다. 근데 b가 10의 5승이었잖아? 얘가 5잖아요? 근데 공차가 자연수라고 얘기했다라는 건 얘네도 자연수가 돼야 된다는 소린 거지. 그 말은 여기 있는 c가 로그를 취했을 때 자연수가 되려면 여기 있는 c는 10의 거듭제곱이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최대값을 원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럼 얘가 10의 10승이고 얘가 1이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는데 자, A, B, C는 1보다 크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1인 건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줄일 수 있는 건 얘 9, 그 다음 얘가 10인 상황이었겠지. 그러면 얘는 1로 바뀔 거고 얘는 9로 바뀌니까 공차가 자연수인 거 다 성립하는 상황인 거지. 따라서 C라고 하는 녀석이 10의 9승이면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로그 C는 가장 컸을 때가 9가 되겠네. 최대값은 5 더하기 9, 14.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16번입니다. 자, 함수 fx가 있고요. 두실수 ab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곱했을 때 양수래요. 그리고 fa, fe, fb는 이 순서대로 등차. 자, 그럼 요거 내가 대입 좀 해볼까? fa라고 하는 건 a분의 1일 거고 fe는 2분의 1일 거고 fb는 b분의 1이겠네. 일단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쪽에다 쓸게요. 가운데 거의 2배. 1은 자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과 똑같다 이렇게 되겠다. 근데 얘들 한번 생각을 해봐. a랑 b를 곱했는데 양수래. 그러면 둘 다 음수였을 수 있는데 그럼 둘 다 음수면 더해서 1 되는 건 말이 안 되네. 둘 다 양수여서 더해서 1 된 거겠지. 따라서 이제 우리는 a라고 하는 녀석도 양수, b라고 하는 녀석도 양수. 그러면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1이다. 그런 과정에서 a 더하기 25b의 최소값을 물었는데 요거는 살짝 고일 내용 들어왔네 얘들아. 우리가 a랑 b 이렇게 양수 조건이 있을 때 최소값 그리고 역수관계 그럼 우리는 산술기하를 좀 떠올릴 수 있죠. 괜찮으시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구하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냐면 문제에서 물어본 게 a 더하기 25b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런데 나는 a분의 1과 b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을 더한 게 1이라는 걸 알거든요. 이렇게 역수 느낌이 나는 두 개의 식 관계는 그러니까 각각의 문자가 역수일 때 곱해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 식을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쌤이 천천히 계산을 좀 해보면 얘는 이렇게 곱하면 1이고요. 25니까 26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갖고 있고 그다음 이렇게 곱하면 a분의 25b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둘이 곱하면 더하기 b분의 a가 되겠지. 자, 그런데 a도 b도 다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산술기하를 좀 쓸 수 있고요. 자, 산술기하는 기억난다라고 좀 생각을 할게. 그럼 2루트 ab 하면 두 개 곱하면 역수 느낌은 사라지고 결국 10이 되는 걸 알 수 있지. 혹시 모를까봐 자, 산술기하는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x랑 y를 더한 거 크거나 같다 2루트 xy 요 관계식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절대 부등식 내용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따라서 우리는 지금 셈이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게 최소 10이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요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게 최소가 10. 근데 앞에 26은 고정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식 전체는 36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끝났어 얘들아. 이 식이 얘고 얘가 36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가 36보다 크거나 같은 건데 앞과 곱했던 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1이니까 얘는 있으나 마나네요. 결론 a 더하기 25b는 36보다 크거나 같다. 최소값은 36. 만약에 이게 3이었으면 3으로 나눠주면 되고 7이었으면 7로 나눠주면 되는 거야. 따라서 어찌됐건 이 문제에서 원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3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17번입니다. 첫째 항이 2,
공차가 4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S10의 값은 자 이제부터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인데 합 공식 알고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 같은 경우에는 첫 항 그리고 끝 항 그리고 항의 개수 정도가 필요하잖아. 자 첫 항이 2라고 좀 이야기를 했고요. S10은 첫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10번째 항은 첫 항에 공차 4를 9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지. 항의 개수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나누기 2 해주면 되겠다. 자 40이고 2로 나누면 20 곱하기 10 200이네.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18번입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12가 0일 때 SN의 최대값은 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S 일반적인 풀이로 가야겠구나. 자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리고 S12가 0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 S12는 자 우리가 첫 항 그 다음에 더하기 끝 항 12번째 항 항의 개수 12개 그리고 나누기 2 요렇게 했는데 얘가 0인 거잖아. 그럼 어차피 첫 항 더하기 12번째 항이 0이었단 소리니까 우리는 요게 0이에요 지금. 자 그럼 얘는 첫 항에 그리고 첫 항 더하기 항의 개수 그 공차를 11번 더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4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0인 상황인 거니까 우리는 첫 항이 22구나 라는 것까지 잡았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SN의 최대값을 좀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지금 보면 첫 항이 2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일단 한번 써볼게. 그러면 그 다음에 18일 거고 14일 거고 10일 거고 6일 거고 2고 마이너스 2고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근데 누적된 녀석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는 게 최대일 거 아니야. 이해되시죠? 첫 항 더하기 끝 항. 자 24에다가 항의 개수 6개 있네요. 곱하기 6 나누기 2. 자 그래서 12 곱하기 6이어서 72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해 주실 수 있겠지. 정답은 3번이 되겠다. 내용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하면 그 첫 항이 양수였고 공차가 음수여서 점점 항들이 이제 작아지는데 우리는 SN이라고 하는 건 첫 항부터 누적해서 더하는 거라 만약에 음수를 더하게 되면 그때는 값이 좀 작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19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둘 더한 게 14, 둘 더한 게 18 그랬을 때 10번째 항까지 합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자, 세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러면 중항 좀 떠오르고요. 중항 그지? 네 번째 항의 2배니까 네 번째 항이 7인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다섯 번째 항이 좀 떠오르네. 다섯 번째 항이 2배니까 9 이렇게 되겠다. 자,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으로 바뀔 때 2 더해졌으니까 우리는 공차가 2라는 것까지 잡혀지겠다. 자,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일반항은 공차가 2니까 2N에 네 번째 항이 7이니까 우리 빼기 1 해주면 되겠지. 열 번째 항까지 합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1 넣으면 첫째 항 1이고요. 열 번째 항은 19겠네. 자, 거기에 항의 개수 10개 나누기 2 해주면 열 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20 나누기 2는 10이니까요. 10 곱하기 10으로써 19번의 정답은 10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20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K번째 항이 31이고 그 다음에 K 더하기 10이 640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K에 대해서 SK의 값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네. 그러면 일단 SK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게 요런 느낌이지 않을까 얘들아? SK 더하기 10은 첫 번째 항부터 플러스 댕댕댕댕 해서 K번째 항까지 일단 더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아직 끝나지 않았죠. K 더하기 1 해서 더 K 더하기 2 해서 플러스 댕댕댕댕댕 해서 A에 K 더하기 10까지겠지. 요 값어치가 640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문제에서 SK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요만큼에 해당되는 이 값어치를 좀 구해줘 인 거지. 근데 문제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자, K번째 항, 요 녀석이 31이래요. 근데 공차가 몇이라고 얘기를 했어? 공차가 2라고 좀 이야기를 했지. 그러면
얘는 공차 2를 한 번 더한 걸 거니까 33이 되겠지. 자, 그리고 k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건 그럼 공차를 ak에서 10번 더한 거겠지. 그러면 10번 더하면 20이니까 얘는 51이었겠지. 여기까지 되시지? 그러면 나는 어찌됐건 문제에서 이게 등차수열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요만큼만 따로 등차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죠. 항은 k 더하기 1번째 항부터 k 더하기 10번째 항이니까 총 10개 있을 거야. 그럼 첫 항 더하기 끝 항이니까 84에 항의 개수 10개 나누기 2 여서 우리는 420인가요?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지. 근데 앞에 거랑 더해서 640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 앞쪽에 있는 녀석의 결과는 220이었겠다. 근데 이게 결국 SK였던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20번의 정답은 220이니까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21번입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어떤 자연수 K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공차도 자연수 그리고 K도 자연수인 이런 상황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이 조건이 성립을 할 때 자, AK 더하기 6번째 항의 값을 좀 구해봐 이렇게 나와 있거든. 자, 꼭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이런 자연수 조건들이 좀 얘들아 보이면 이와 같이 혹여라도 부정방정식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항상 조금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라도 문자 수보다 조건이 적다면 아시겠죠?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연속된 세 개가 합이 21. 그럼 우리는 연속된 세수가 등차수열 관계니까 등차 중앙을 좀 떠올릴 수 있고 둘 더한 건 가운데 거의 2배니까 AK 더하기 1번째 항이 총 3개 있는 거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 녀석이 7이었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좀 우리가 조건식으로 좀 표현을 하면 첫 번째 항 A 공차를 D라고 하면 첫 번째 항에 공차를 K번 더한 게 7이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K 더하기 4번째 항까지의 합 이 녀석은 일단 항의 개수 먼저 적으면 K 더하기 4 그리고 첫 항은 우리가 A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끝 번째 항이 K 더하기 4인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좀 얘들 할 수 있지. 뭐냐면 K 더하기 1번째 항이 7이잖아요. 근데 그게 K 더하기 4번째 항이 되려면 여기서 공차를 3번 더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녀석을 첫 번째 항에 공차가 K 더하기 3번 들어갔다라고 쓰지 않고 기존에 있던 값 7에서 그냥 공차가 3번 정도 추가됐어요. 요렇게 쓰셔도 문제없지. 여기까지 되죠. 그리고 나누기 2한 게 11이니까 우리는 이 녀석의 결과가 22구나 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랬을 때 지금 공차도 자연수고 K도 자연수인데 A만 크게 별다른 말이 없었기 때문에 A를 좀 없앨게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얘를 A라고 하는 녀석은 7-KD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넣어보면 자, K 더하기 4에 그 다음에 A 대신에 7 빼기 KD를 넣으면 숫자 먼저 쓰면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KD 그 다음에 더하기 3D 요렇게 되겠어. 그리고 그 녀석의 결과가 22구나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K는 자연수 4도 자연수니까 이쪽은 무조건 자연수 14 자연수 자연수의 3배 해봤자 자연수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도 자연수니까 결국 여기 있는 숫자들은 딱딱 떨어지는 정수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곱해서 22가 돼야 되고 특히나 K가 자연수였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될 가능성이 없죠.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덩어리가 22의 약수라는 걸 좀 알 수 있지. 방금 얘기한 것처럼 K는 자연수였기 때문에 결국 얘네가 적어도 5 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22의 약수는 1, 2, 11, 22밖에 없잖아. 그러면 왼쪽이 20이면 이쪽이 1이면 되고요. 만약에 이쪽이 11이면 여기가 2면 되겠구나. 이 정도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해주실 수 있지. 자, 이때 K 더하기 4가 22였다라는 말은 결국 K라고 하는 녀석이 18이었다는 소리고 K가 18이면 마이너스 18 더하기 3D니까 마이너스 15D가 되겠지? 거기에다가 14를 더한 게 1이면 돼. 그러면 15D가 13? 어찌됐건 D가 자연수는 안 되네. 그래서 이 경우는 탈락. 자, 그럼 밑에 경우 좀 보면 이 경우는 K라고 하는 녀석이 4를 더해서 11이 돼야 되는 거니까 7이고요. 그럼 마이너스 7D 더하기 3D니까 마이너스 4D 더하기 14. 요 결과가 2가 되면 되고요. 4D가 12니까
우리는 D가 3임을 알 수 있네. 자, 이렇게 우리가 문자의 개수보다 조건식이 좀 적을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약수배수 관계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도 있다라는 거. 이런 자연수 조건이 있으면. 자, 그럼 우리는 D가 3인 거 잡았고요. K가 7인 거 잡은 상황. 그러면 7이고 3이니까 곱해주시면 여기가 21이다. 그죠? 따라서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14인가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항 A는 마이너스 14인 것까지 우리는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자,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본 건 A에 자, K가 7인 거 확인했었기 때문에 13번째 항 구하는 거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4에서 공차 3을 12번 더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따라서 얘가 36인가?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2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조금 어렵다 얘들아. 잘 정리합시다. 자, 이어서 22번입니다. 등차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수열 AN과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천천히 좀 보면, 자, 이렇게 SK에 대한 식이 좀 나와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변으로 넘길게, 저변에 있던 SK를. 그러면 S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서 SK를 뺀 거고, 그러면 요 녀석이 이렇게 되면 되겠네? 부등호가 저쪽으로 향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첫 번째 항부터 K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에서 K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이거는 AK 더하기 1이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던 해당 조건을 다음과 같이 좀 해석을 할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이렇게 읽자. K 더하기 1번째 항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에 대해서 SK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 소리인 것 같은데 봐봐. 초반에 어떤 이 등차 수열이 플러스로 가다가 공차가 음수여서 어느 순간 이제 마이너스로 바뀌었나 봐. 그래서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번째 항에 대해서 그게 K 더하기 1번째 항이면 그 전까지의 합 요만큼이 102가 돼. 이런 구조인가 봐. 여기까지 상황 인지하셨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가족권상으로 아마도 첫째 항은 양수로 좀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공차는 음수로 좀 가는 이런 구조였나 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나서 나조건을 봤어요. 8번째 항과 5번째 항 사이에 관계가 좀 나와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얘네가 부호가 서로 다른가 봐. 근데 우리는 첫째 항이 양수잖아 지금. 그래야지만 가족권이 좀 말이 되죠 얘들아. 그러면 아이고 쉬리 켜주면 안 되는데 잠깐만 얘들아. 그쵸. 안 흔들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5번째 항이랑 8번째 항이 서로 부호 반대인데 우리는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과정 속이었기 때문에 현재 둘의 부호가 다른 과정 속에서 5번째 항이 플러스였겠지. 그리고 8번째 항이 마이너스인 이런 상황이었겠다. 둘의 부호가 달랐어야 되는 건데 공차가 음수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 상황은 안 되잖아. 근데 얘들아 봐봐. 5번째 항이 플러스거든요. 근데 이거 세 개를 곱해서 음수가 돼야 된다가 두 번째 조건이야. 그러면 우리는 곱해서 음수가 되려면 음수가 원래 3개 있거나 자, 2개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황이거든요. 물론 뿔 맞뿔도 되고 맞뿔뿔도 되는데 일단 그 5번째이 플러스였기 때문에 얘는 안 돼. 그럼 이제 하나가 마이너스인 상황인데 우리는 플러스로 가다가 마이너스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였다 플러스 이런 건 안 돼. 그러니까 요 구조밖에 안 되는 거지. 이해돼?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집중해서 이 조건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결론적으로 6번째 항은 플러스 7번째 항은 마이너스. 그래서 곱해서 마이너스. 요런 구조였다라는 거지. 그러면 6번째 항, 7번째 항 한 번만 좀 더 써놓을게.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 따라서 우리는 자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 K. K 더하기 1이 7이었으면 되는 거니까 K는 6이었구나 까지 우리는 잡아가실 수 있지. 그럼 그거에 대해서 S6 그 첫 번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 플러스인 것들만 다 더하니까 102가 됐나 봐요. 그럼 요 조건식 하나.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요 해당 관계식 하나. 요 두 개 가지고 우리가 잘 계산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건 장계산이니까 한번 가볼게. 자, 일단 요거부터 좀 가면 8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 공차가 7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4 곱해줄게요. 4 곱해주시면 여기에 곱하기 4가 마이너스 5에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 4번. 자, 그러면 4a 더하기 28d는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D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넘어가주면 9A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48D가 되는 것 같고, 3으로 좀 약분해주면 일단 3A는 마이너스 16D라는 관계식 하나 나왔어. 자, 그 다음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02니까 첫 번째 항 그리고 여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5D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항의 개수가 6개. 나누기 2하면 그냥 곱하기 3 붙이면 되겠지. 자, 이 녀석이 102가 된다. 3으로 좀 나눠주시면 요 값이 34가 된다 였겠네. 여기까지 괜찮죠? 조금 숫자가 안 이쁘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2A, 그러면 2A인데 그 다음 더하기 5D인데 D라고 하는 녀석 대신에 마이너스 16분의 3A 요거 넣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왜냐면 D는 마이너스 16분의 3A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이 결과가 34다. 이런 상황이네. 천천히. 자, 그러면 2A는 16으로 내가 지금 통분할 거면 16분의 32A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A니까 이게 17A가 되겠다. 근데 우변이 34였죠. 어휴, 다행이다. 이거 약분이 좀 되는 거 보니까 계산이 안 틀렸나 봐.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녀석은 32가 되겠죠. 요렇게 약분하면 2가 되고 16 곱하면 32지. 자, 선생님 마지막에 공차를 좀 잘못 구해가지고 요것만 좀 다시 할게. 자, 우리가 A가 32인 것까지 구했지 얘들아. 그럼 A가 32면 자, 32에다가 3만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96이 되는 걸 좀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럼 따라서 공차 D라고 하는 녀석은 16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6이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문제에서 두 번째 항 구하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에서 공차를 하나만 적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32 빼기 6, 최종적인 정답은 26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뭐 등차 수열의 활용인가 봐.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뭐 이렇게 유리컵 모양의 있고요. 그래서 뭐 쭈루루루 읽어보니까 컵을 쌓을 때 지금과 같이 3분의 2만큼 정도가 3분의 2 정도가 겹치게 되나 봐요. 그럼 우리는 요만큼이 3분의 1A라는 걸 좀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지면으로부터 그림 이와 같이 여기부터 읽을게. 그림 이와 같이 유리 3개를 이렇게 쌓았을 때 지면으로부터 길이를 재면 그 높이가 20 정도가 나오나 봐요. 여기까지 괜찮죠?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용을 할 때 6개를 쌓으면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몇이 되겠니? 뭐 이런 문제야. 여기까지 괜찮니 얘들아? 뭐 우리 쫄지 맙시다. 그럼 요만큼이 3분의 1A, 요만큼도 3분의 1A. 그럼 3분의 1A가 2개. 거기에다가 여기가 그냥 A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20이라고 하는 녀석은 지금 현재 3분의 2A에다가 A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5A였겠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럼 약분 시켜주고 3 곱해주시면 A가 12인 거 뭐 어렵지 않게 잡히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컵을 6개 쌓는다며. 근데 봐봐, 우리는 컵 하나 쌓을 때마다 3분의 1의 시추가 되잖아. 그럼 여기에 컵을 앞으로 3개만 더 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추가되니까 그냥 우리는 기존에 있던 20이라고 하는 녀석에 A 하나 더 추가된다라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되겠지. 근데 A가 12였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32,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24번입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자, 0부터 2까지는 이와 같은 지수함수,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거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도 있으시겠다만, 자, 얘는 y축 대칭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우리는 주기가 4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4마다 반복이다 이런 얘기인 거겠지 얘들아. 자,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래프를 좀 먼저 그리면,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자, 0부터 2까지는 해당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한 이쯤 어딘가를 y축이라고 좀 해놓으면 0 넣었을 때가 지수함수 2의 x승 그래프가 0 넣었을 때 1이고요.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4니까 한 요쯤 어딘가? 그래서 이렇게 4 이런 식의 지수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뭐 대략 이렇게 생겼다라고 할게 얘들아. 근데 이게 y축에 대해서 대칭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런 모양으로 대칭 느낌 나게끔 그래프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가 2구,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인 거지. 삐뚤지 않지? 다시 내리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2, 여기가 마이너스 2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녀석이 반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니 이렇게 좀 갖고 와서 이렇게 붙이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 뭐 이런 얘기인 거잖아.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되시죠? 그럼 쌤 조금만 세팅만 좀 할게요. 자, 그리고 요렇게 덜은 안 그려도 될 것 같아. 어차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두 칸씩 갈 거니까 4겠지. 그 다음 여기가 6, 여기가 8, 여기가 10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여기는 마이너스 4고. 자, 그럼 박스 밑에 내용 좀 읽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0,2, 0,2라고 하는 건 요쯤 어딘가 있겠지. 그 다음에 2n,4, 마이너스 2n,4 대칭이네요.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둘레와 fx와의 교점의 개수를 an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 a2가 6이래요. 그러면 한번 해보자 얘들아. a2라고 하면 n에다 2는 거니까 4,4 그리고 마이너스 4,4 해서 연결, 그리고 요렇게 연결, 요렇게 연결 이런 식으로 되었던 상황인 거네요. 그랬을 때 교점의 개수를 얘기했으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여서 A2가 6이 된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럼 얘들 하다 보면 규칙 좀 나오겠지. 근데 아마 규칙은 얘들아 어차피 좌우가 대칭이니까 오른쪽의 개수로 그냥 2배 해서 왼쪽으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쌤이 A1부터 천천히 다시 한번 볼게. 그럼 A1은 기억해야 되더라. 2n,4예요. 이쪽에다 적어놓을게. 우리는 2n,4를 찍을 거야. 그럼 A1은 2,4니까 여기 찍을 거거든.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찍을 거고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A1은 2야. 근데 이제 A2가 우리가 이미 6인 거 아는데 한번 생각해봐 얘들아. A2는 기존에 있던 요 모양에서 이제 4,4로 넘어가면서 봐봐. 푸숑푸숑 하면서 이게 두 개가 뚫쳐.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닫는 과정에서 얘는 어차피 먹잖아. 그럼 두 개가 추가됐지. 그러면 반대쪽에도 두 개가 추가될 거니까 기존 거에 4가 추가돼서 6이 된 구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내가 한 두 번 정도만 더 해볼게. 자, 그 다음에 A3이라고 하는 녀석은 6,4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거든요. 그럼 봐. 올라오면서 푸숑푸숑. 근데 이건 아까 먹은 거지. 근데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됐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닫을 거잖아요. 그럼 얘도 원래 아까 먹었던 거잖아. 그럼 기존 거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지. 그럼 반대쪽도 하나가 더 추가될 거니까 얘는 8이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자, 마지막 A4입니다. 그럼 A4는 어떻게 될 거냐면 봐. n에다 4를 넣게 되면 8,4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러면 두 개 푸슝푸슝 먹는 거 원래 먹었고 근데 다시 푸슝푸슝 돼서 두 개 또 먹었어. 이쪽에 두 개 추가된 거 보이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닫아가면서 원래 아까 건드렸던 녀석들을 또 건드려. 그러면 얘네들은 원래 먹었고 이쪽으로 새롭게 갈 때 두 개만 추가돼서 먹은 건데 반대쪽 두 개를 더 먹을 거니까 기존 거에 4가 추가돼서 얘는 12가 되겠구나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어. 얘들아 봐봐. 처음에는 한 개, 그 다음에는 두 개, 그 다음에는 다시 한 개, 그 다음에는 다시 두 개, 그 다음은 한 개, 그 다음은 또 두 개. 결국 얘는 어떤 구조로 넘어갈 거냐면 처음에는 한 개가 늘어났는데 좌우 똑같이 먹으니까 2였고 그 다음에는 두 개 늘어났는데 좌우 대칭이니까 4, 그 다음은 다시 2, 그 다음은 다시 4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였다라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9번째, 10번째 항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들아 솔직히 조금만 더 조사해도 돼요. 그지? 근데 쌤이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 처음에 4, 그 다음이, 처음에 4, 그 다음이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얘들아 이렇게 건너서 그러니까 4, 2, 4, 2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조에 대해서 두 개씩 좀 묶어서 보는 습관을 얘들아 한번 가져봐. 이렇게 두 개씩. 무슨 말이냐면 봐. 얘가 2 커지고 4 커지니까 A1이 A3이 될 때 결국 6 커지는 거야. 그 다음 얘는 2 커지고 4 커지니까 결국은 A2가 A4가 될 때도 6 커지거든. 그러니까 얘네가 한 칸씩 건너서는 그 두 개를 같이 묶어서 보면 6 커지는 거잖아. 그래서 이와 같이 왔다 갔다 공차가 좀 바뀔 때는 여러분들이 두 개씩 묶어주면서 그 덩어리째 보면 좀 좋아요. 또 막상 문제에서 물어본 게 얘들아 덩어리째 물어봤잖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지?
그래서 그냥 이 덩어리 묶어서 2랑 6이었으니까 8. 이렇게 덩어리 묶어서 8과 12였으니까 20. 그럼 6 두 번 늘어났었던 거니까 공차는 12.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라는 거지. 그러면 어떤 새로운 수열 bn이 있었다고 쳤을 때 걔는 12n에 8이니까 빼기 4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얘들아? 이 2랑 6이어서 더해서 8을 하나의 항으로 본 거고 8과 10이어서 더해서 20 이렇게 하나의 항으로 본 거야. 그러면 얘네들은 12가 커져서 두 개씩 묶은 걸 새로운 등차 수열로 봤을 때 12n 빼기 4라는 일반항을 찾았다라는 거지.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얘는 내가 지금 새롭게 정의한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이 없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다 5 넣어주시면 되고 60 빼기 4여서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9번째 항, 10번째 항이니까 몇 번 더 해보셨어도 되는 거지만 이게 숫자가 좀 더 커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덩어리로 묶어서 일반항 찾으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계산하실 수 있다. 이해되셨죠? 이게 24번입니다. 자, 이어서 2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2,0이라는 점 P에서 자, 이 원에 두 개의 접선을 다음과 같이 좀 그렸고요. Y축과 만나는 점을 A랑 B라고 하자. 이렇게 체크했고요. 자, Y는 KX라고 하는 직선이 있고 만나는 점을 Q라고 하자. 오케이, 체크했고 OQA의 넓이를 S1, 여기가 S1. 그 다음 OPQ의 넓이를 S2, 여기를 S2. 그 다음 OBP의 넓이를 S3라고 하자. 그리고 이게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따를 때 K값 구해주세요. 오케이. 그러면 그림만 좀 얘들아 보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확대를 좀 하고 P가 2,0이었거든. 반지름 하나만. 반지름이 루트 2였습니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고2잖아요. 고2 때는 원방에 대한 너무 딥한 내용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어. 알겠지? 오히려 여러분들은 중학도형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데 2,0에서 이렇게 접선을 걷대. 그럼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접점이 좀 보여요. 그럼 접점은 중심과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수직 관계가 되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데 이 녀석이 루트 2잖아. 아까 전에 우리 반지름 길이 체크했을 때. 근데 요 길이가 2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보이시겠지만 우리는 이게 루트 2배 관계니까 1대1대 루트 2 비율. 즉 우리는 요 각도가 45도다 라는 걸 좀 알 수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럼 반대쪽도 어차피 45도일 거고 그러면 얘는 0,2였겠지. 왜냐면 요 길이랑 요 밑에 길이가 어차피 똑같았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전체 넓이가 2였을 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어서 미안 감기를 걸려가지고 자 S1 더하기 S2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는 2가 되는 거 확인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S3의 넓이는 이미 2라는 거 우리가 알죠? 어차피 윗 넓이나 밑에 넓이나 같은 논리로 어차피 똑같을 거니까 그럼 우리는 등차 중앙에 따라서 자, 이 S2라고 하는 게 S1 더하기 S3인데 결국 이게 2였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말뜻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S1만 넘기면 이렇게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연립해 주시면 두 개 더 할게요. S2가 3개 있는 게 4니까 우리는 S2가 3분의 4. 자, 그 다음에 S1은 더해서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끝난 것 같은데 요 Q라고 하는 녀석에 우리가 좌표만 알면 뭐 솔직히 K 구하는 건 끝이잖아요.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얘들아. 밑변 길이가 2예요. S1 이제 좀 지울게. 요렇게 여러분들이 수선의 발을 내렸다라고 치면 가로 곱하기 세로가 삼각형의 면적인데 그게 3분의 2여야 돼요. 요 길이가 이제 2니까 우리는 요 녀석이 3분의 2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무슨 말하는지 되나? 요 녀석이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2분의 1을 해야 넓이가 3분의 2가 되니까. 그 다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3분의 4니까 우리는 요 높이가 3분의 4가 되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하는지 되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Q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4. 요 길이가 3분의 2라는 건 X좌표가 3분의 2고 높이가 3분의 4라는 건 Y좌표가 3분의 2인 거니까
Q의 좌표는 3분의 2, 3분의 4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지. 또는 자 우리는 두 녀석의 넓이가 3분의 2랑 3분의 4, 즉 넓이비가 1대 2죠. 그래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1대 2의 비율이구나 라고 해서 여러분들 Q의 좌표를 찾으셔도 되고요. 자 마지막 마무리 과정은 조금 다르실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S1과 S2에 대한 정보를 활용한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K 갖고 하면서 마무리할게. 3분의 2 넣었을 때 3분의 4 나오려면 K는 2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지. 요 문제가 25번. 자 25번의 정답은 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는데 100배 알아 있지? 그래서 200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등비 수열로 좀 넘어왔네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자 세 번째 항이 6이고요. 네 번째 항이 3 곱했더니 여섯 번째 항이 된다는 건 네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려면 원래 공비를 두 번 곱해야 되잖아. 그게 3이 된다는 소리네. 괜찮죠? 자 그런데 우리는 아홉 번째 항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고, 아홉 번째 항은 세 번째 항에 공비가 6번 곱해지면 되는데 세 번째 항이 6이고 아래 제곱이 3이니까 아래 6승은 27이었겠지. 6 곱하기 27이니까 끝에가 2로 끝나면 되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27번입니다. 공비가 3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자, 네 번째 항이 24일 때 세 번째 항 구하시오. 세 번째 항에서 3 곱해서 24 되려면 세 번째 항은 8.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28번입니다. 자, 등비수열이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오픈했는데 보니까 2 곱해지는 거 확인 가능하네요. 자, 세 번째 항이 여섯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가 세 번 곱해져야 되는 거니까 이게 3승이겠네. 그러면 4 곱하기 8, 32.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29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킬 때 일곱 번째 항을 좀 구해주세요. 자, 그럼 가보자.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A에 2분의 1 조금 이따 대입할게요. 자, 공비가 두 번. 네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가 세 번. 자, 다섯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가 네 번 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A 없애고 그 다음에 이쪽이 아래 5승, 아래 4승이니까 아래 4승 약분해주면 A 곱하기 R이 1이었구나 라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근데 첫째 항이 2분의 1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공비가 2가 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문제에서 일곱 번째 항 구하라고 얘기를 했고 첫 번째 항에 공비가 6번 들어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32가 되겠네. 최종적인 정답은 32. 괜찮지 얘들아? 아이고 하나 더 있었나 보네. 자, 이어서 30번입니다. 등비 수열 AN에 대해서 자,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을 곱한 게 16이래요. 그지? 자, 그랬을 때 뭐 세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네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인데 이미 중항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네, 얘들아. 얘는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그럼 우리는 그거의 정가운데가 다섯 번째 항인 거 보이시죠? 그럼 따라서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 16이구나 라는 거 정도를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지. 근데 보시면 자, 첫 번째 항과 아홉 번째 항 둘 다 하면 10인데 세 번째 항과 일곱 번째 항 얘네도 똑같이 가운데가 A5죠. 얘네도 똑같이 가운데가 A5고요. 그러면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얘도 16, 얘도 16. 16 더하기 16은 32.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31번입니다. 자, 세 번째 항이 6이고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좀 만족을 시킬 때 뭐 첫 번째 항을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에서 얘들아 이게 두 개씩 나온 게 아마 좀 덩어리째 관계를 좀 봐봐 뭐 이런 얘기 아니었을까? 자, 잘 봐. 네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인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R의 제곱을 곱하면 요렇게 곱하면 네 번째 항에서 R 제곱이 됐으니까 여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에서 R 제곱이 됐으니까 일곱 번째 항 뭐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R의 4승을 곱했으면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되겠지. 즉, 자 우리 조금 예민하게 요 조건식을 본 친구들은 덩어리째 이렇게 약분을 좀 하지 않았었을까 싶다. 정말 무슨 말하는지 되죠? 그래서 좌변은 1이 되고 자 그러면은 2의 R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3의 R의 4승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써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 괜찮지? 자, 그리고 잠시 요 r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을 x로 좀 보면, 자, 얘는 3x의 제곱, 그 다음 더하기 2x에 1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은 0, 1, 3, 1, 1, 뿔마. 그럼 이렇게 맞춰지네요. 그럼 x는 마이너스 1이거나 3분의 1일 텐데 r제곱이 음수일 수는 없으니까 x, 즉 r제곱은 3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공비를 2번 곱해서 3분의 1을 해서 6이 되려면, 세 번째 항이 되려면 첫 번째 항은 18,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괜찮으시죠? 이렇게 덩어리들 간의 관계도 좀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계산을 줄이실 수 있겠지. 넘어갈게요. 32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양변을 첫째 항으로 좀 나눠보면, 자, 좌변은 R 제곱이 되고, 그 다음 4 더하기 3R 이렇게 되겠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항의 R의 제곱, 그리고 첫째 항의 R 해서 약분 처리한 다음에 쓰셔도 되는 거지만, 바로도 되시죠, 얘들아? 자, 그러면 R 제곱 마이너스 3R 마이너스 4는 0. 그럼 R 값은 R 빼기 4, R 더하기 1이니까 4거나 마이너스 1일 텐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로 갖고 오면 되겠어. 자, 네 번째 항분의 여섯 번째 항은 R의 제곱이죠. 따라서 16,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33번입니다.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성립을 한다. 네 번째 항 대 일곱 번째 항의 비율이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R3승의 비율이 2루트 2라는 거잖아. 이랬죠? 네 번째 항이 일곱 번째 항으로 바뀔 때 2루트 2배 정도가 된다는 건 R3승의 비율이 2루트 2라는 거고, 어렵지 않게 보이지? R은 루트 2였단 소리네, 얘들아. 그지? 자, 그럼 R이 루트 2였는데 문제에서 여덟 번째 항 구하세요. 그럼 여덟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2루트 2에 공비 루트 2가 6번 들어가면 되는데, 루트 2가 6번, 2가 3번, 8이었단 소리네요. 따라서 2루트 2 곱하기 8, 정답은 16 루트 2,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34번입니다. 자, 첫째 항이 음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요렇게 나와 있네. 자, 그리고 이렇게 더한 게 0이래 얘들아. 그러면 천천히 보자. 일단 요 앞에 거부터 좀 풀어볼까? 자,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 보니까 네 번째 항의 뭐 제곱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다음에 8 곱하기 A8, 그러면 A4 하나 약분시켜 주면 여기 이제 8 아래 A8, A4였고 A8이었지? 8 아래 4승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들 수 있네.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네 번째 항이 8 곱하기 아래 4승이야. 근데 아래 4승은 무조건 플러스, 8도 플러스니까 네 번째 항이 플러스네요. 여기까지 말뜻 이해했죠? 그러면 그 첫째 항이 음수라고 좀 이야기를 했으니까 첫째 항 A1이 있고 A2가 있고 A3이 있고 A4가 있는데 첫째 항이 플러스야. 근데 네 번째 항도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그리고 네 번째 항이 플러스야. 그럼 공비가 플러스일 수 없지? 공비가 마이너스여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얘가 플러스 이렇게 바뀌었던 거지. 지금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 두 번째 조건식 해석이 좀 되네요. 두 번째 항은 그대로 플러스로 나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마이너스 2A3, 이 녀석이 0이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양변을 첫째 항으로 나눠주면 1 더하기 R 마이너스 2R 제곱은 0. 저쪽으로 넘겨주시면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러면 1, 2, 1, 1,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하나가 R이 1이고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우리는 R이 음수였어야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잡아주실 수 있겠지. 그죠? 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4승하면 16분의 1이니까 네 번째 항은 2분의 1이었구나까지. 그러면 두 번째 항에서 공비가 두 번 4분의 1이 들어갔을 때 2분의 1이 됐다. 이런 상황인 거니까
두 번째 항은 2가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네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35번입니다. 4와 16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었대요. 그리고 공비가 양수 R인 등비 수열을 만들었고 모든 항의 곱이 1024일 때, 자 그랬을 때 아래 구승의 값을 좀 구하시오. 그럼 뭐 얘들아 끝난 것 같아. 그럼 왜요? 라고 하면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얘들아 우리는 이 대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줄어들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4분의 1에서 공비 하나 곱해서 A1이 된 거니까 얘는 얘는 4분의 1에 R 하나가 곱해진 거야. 근데 16에서 공비 하나가 나눠져야 그 전번장이 되는 거니까 결국 얘네들 곱하면 R 사라지니까 이렇게 두 개 곱한 거랑 똑같잖아. 이게 중항의 논리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곱하는 게 아니라 양끝씩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 어차피 계속해서 결과가 4로 동일했을 거라는 거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두 개씩 이렇게 계속 4인데 모든 항의 곱이 1024가 되려면, 그러면 4라고 하는 녀석이 4, 4, 4, 4, 4 4가 5번 나와야 2의 10승이 돼서 1024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들어. 4가 5세트가 나올 수 있었다는 건 여기 n이 8이었었단 소리겠지. 그래야 전체적으로 10개가 있고 5세트가 나오는 거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10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4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16으로 바뀌려면 결국 공비가 9번 곱해지면 됐던 거지. 왜냐면 이게 실제로 진짜 첫 항, 이게 10번째 항 같은 개념인 거니까. 그랬을 때 4분의 1이 16이 되려면 우리는 64가 곱해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아래의 구승은 64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자, 이어서 36번입니다. 세실수 ABC에 대해서 ABC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자, 주어진 녀석의 최대값을 K라고 하죠. 자,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등비중항을 떠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데, 지금 문제에서 이걸 물었어요. 그럼 이미 문자가 많아서 그런 식으로 등비중항을 쓰는 것보다 이 문제는 이런 관점을 한번 볼게요. 계속 등비수열을 따른다라는 건 일정하게 이제 공비가 곱해진다는 소리일 텐데, 그러면 B라고 하는 요거를 내가 A분의 B 빼기 A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럼 결국 내가 공비를 R이라고 하면 A분의 C는 R의 제곱이 돼서 마이너스 R제곱, A분의 B는 R 이렇게 되는 걸 좀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지. 그래서 그냥 R에 관한 2차 함수로 좀 우리가 보면 주어진 녀석 그 제곱식으로 바꾸면 R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R제곱 마이너스 R이니까 플러스 R 더하기 4분의 1이 되겠네요. 그지? 오케이, 안 틀렸네. 자 그러면 최대값을 K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프 굳이 안 그려도 되죠. 위로 볼록이고 최대값 4분의 1이지. 따라서 그거에 100배를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25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37번입니다. 첫째 항과 공차가 모두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자, 두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14번째 항이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따를 때, 자, 등차였는데 마침 이 항들 사이에서는 등비 수열 관계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우리는 등비 중항 요 내용 쓰시면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에 껴있는 다섯 번째 항, 즉 첫 번째 항에 공차를 4번 더한 이 녀석의 제곱이, 자, 두 번째 항 A 플러스 D 그리고 14번째 항이 A 플러스 13D 이렇게 곱한 녀석과 같다.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아마도 우리가 한 문자로 정리가 가능하실 거라서 A제곱 그리고 우변에 A제곱 어차피 소거 되고요. 그 다음 좌변에 8AD 그 다음에 16D제곱, 자 이렇게 하면 13AD, AD니까 14AD죠. 그 다음에 플러스 13D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랬을 때 어차피 D가 0이 아니라고 얘기했으니까 약분 좀 먼저 시키고요. 그 다음에 정리 조금 이어가면, 자 14A인데 좌변에 있던 8A가 넘어오면 6A, 13D가 우변으로 넘어가게 되면 3D가 되겠네. 따라서 우리는 D라고 하는 녀석이 2A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얘들아 문제에서 세 번째 항분의 23번째 항 구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두 번 한다라는 건 4a네요. 23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차를 22번. 그 말은 44a란 소리네. 그럼 5a분의 9a, 45a 약분시켜주면 9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지 얘들아? 자, 이어서 38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두 번째 항이 2, 여섯 번째 항이 9래요. 그랬을 때 세 번째 항과 다섯 번째 항을 곱한 녀석을 구해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이미 앞쪽에서도 했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 곱한 게 18인데, 그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하나 앞으로, 다섯 번째 항은 여섯 번째 항에서 하나 뒤로 간 거니까, 어차피 이렇게 두 개 곱한 것도 왼쪽이랑 결과가 일치하죠.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최종적인 결과는 그대로 18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이 내용 얘들아 대칭적 구조 이해하시죠? 자, 이어서 39번입니다. 자, 등비수열 AN이고 모든 항이 양수고요. 이게 성립할 때 다섯 번째 항. 자, 그럼 우리는 네 번째 항과 여섯 번째 항을 곱한 건 다섯 번째 항의 제곱이고 그 값이 64니까 다섯 번째 항은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8.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40번입니다. 자, x에 대한 다항식 이 녀석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가 57이다. 그러면 1 대입한 게 57이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나머지 정리 내용이니까 1 마이너스 a 더하기 b 요게 57이다. 그럼 정리 조금만 하면 a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이 자 56이다 라는 걸 일단 우리가 하나 잡았고 자 그다음 세수 1a, b가 이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룰 때 그러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으니까 또 등비중앙 쓰면 되네. 자 가운데 거의 제곱 a 제곱이 자 1과 b를 곱한 b와 같다 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그랬을 때 b 대신에 a 제곱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a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56 넘어오면 마이너스 56 이렇게 되겠다. 자 7, 8에 56이니까 a의 값은 8이거나 마이너스 7이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럼 a는 뭐 양수 아니면 음수일 텐데 아까 전에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네가 음수가 될 수 없죠. 따라서 마이너스 7 안 되고 a는 8이었겠다. 그럼 a가 8이었으니까 밑에는 분모는 8인데 자 b가 a의 제곱 64죠. 그래서 약분시켜주면 8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괜찮지? 자, 이어서 41번입니다. 자, 유리함수 fx가 있고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자, 그랬을 때 fa가 3이야. 그럼 일단 얘는 3이네요. 그럼 일단 우리가 정보 두 개가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fa, 그럼 fa라고 하면 a분의 k. 자, 요 녀석이 3이고요. 그리고 a랑 b는 얘들아 자연수야. 자, 그 다음에 요 세 개가 이 순서대로 등비를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FB라고 하는 녀석은 B분의 K죠. 자, 그럼 가운데 거의 제곱은 자, FA가 3이었고 그러면 3 곱하기 그 다음에 12를 넣게 되면 12분의 K 요렇게 두 녀석을 곱한 결과와 같다 뭐 이런 얘기네.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그러면 3과 12 약분시켜주면 4니까 현재 4분의 K고요. 자, 문제에서 유리함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k는 0이 될 수 없고 그럼 우리는 k 하나도 약분시켜주면 현재 b 제곱분의 k라고 하는 녀석이 4분의 1이구나. 요렇게까지 되는 걸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찾았던 식에서 k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k가 3이었으니까 그럼 우리는 얘네들 좀만 지울게 얘들아. k를 기준으로 좀 식을 연결시킬 수 있겠어. 무슨 말이냐면 a분의 k가 3이니까 일단 나는 k라고 하는 녀석이 3a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k라고 하는 녀석은 4분의 b제곱이 되는구나 요렇게도 좀 우리가 알 수 있지. 자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요 밑에 것도 좀 지우고 요것도 좀 지울게. 그래서 현재 요 관계식을 우리가 찾았는데 그때 요렇게 오른쪽 거 두 개만 먼저 볼게요. 오른쪽 거 두 개 보면 b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12 곱하기 a야. 근데 우리는 a랑 b가 자연수였고 b는 12보다 작아요. 근데 b의 제곱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 녀석이 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죠? 자, 그런데 12라고 하는 녀석이 2의 제곱의 3이야. 그리고 거기에 a를 곱한 상황이거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a라고 하는 녀석이 3 같은 걸 하나를 더 갖고 있지 않으면 b의 제곱이 3으로 끝나게 되면 b는 절대로 자연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a는 3 하나를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른 걸 만약에 혹여라도 갖고 있다면 제곱수를 세팅해줘야 되는 이유 때문에 반드시 제곱 두 번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아무리 작아도 2잖아요. 근데 2의 제곱이 되면 이미 벌써 12여서 넘어가. 따라서 다른 걸 더 갖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A가 3이었기 때문에 얘는 4, 9, 36, B의 제곱은 36, B는 6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가 3이었으면 K는 9였다라는 것까지. 결국 이것도 얘들아 자연수 조건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약간 우리가 부정방정식 개념으로 간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자, 문제에서 3개 더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 최종적인 정답은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42번입니다.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세수 A, B, 6이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자, 그러면 가운데 거의 2배가 양 끝에 거의 합과 똑같으니까 A 더하기 6이랑 같구나 라는 식 하나 좀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36이라고 하는 녀석은 A 곱하기 B구나까지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자, B 있고요. B 곱하기 A였으니까 그 다음에 A 대신에 2B-6으로 바꾸자 이렇게. 그랬을 때 그 결과가 36이에요. 이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2로 좀 약분시키면 3, 그 다음에 여기 2로 약분하면 18. 자, 곱해주시면 B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B, 마이너스 18은 6. 그럼 따라서 우리는 B 값이 6이거나 B 빼기 6, B 더하기 3이니까 아니면 B 값이 빼기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B가 6이었다라고 치면 B가 6이면 12죠? 그러면 A도 6이고요. B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세트인데 자, 문제 첫 줄에 서로 다른 이라고 나와 있는 거 얘들아 보이지? 그래서 요 조합은 안 되겠어요. 뭐야? 요 조합은 안 될 것 같네.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A는 마이너스 12여서 둘을 더해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지 얘들아? 자, 그 다음 43번입니다. 5개의 실수 요렇게 A, X, Y, Z, B 얘네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오케이, 첫 번째 거는 등차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랑 B는 양 끝에 그대로 있는데 얘네는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 PQR은 뭐 그런가 봅니다. 그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줘 라고 이야기를 했고 A랑 B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고 자, 기억을 보면 A랑 B를 더한 게 Y의 2배니 그렇겠지 얘들아? 왜냐면 이 첫 번째 줄에서 얘네가 등차 수열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A, Y, B 이렇게 건너서도 등차가 유지가 되잖아. 그럼 A랑 B를 더한 건 Y의 2배였겠지. 이 정도 얘기해도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기억은 참. 아이고. 자, 그 다음 니은은 이제 뭐 P, Q 이런 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는 중앙에 대한 내용을 좀 쓰면 마찬가지로 A, Q, B 이들 간에도 우리는 그게 성립을 하니까 등비가 그러면 A랑 B를 곱한 건 Q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P랑 R을 곱한 것도 Q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이었겠지. 자, 그러면 A랑 B를 곱한 것도 Q의 제곱, P랑 R을 곱한 것도 Q의 제곱인데 그럼 Q의 4승이 됐어야지. Q의 3승이 아니라. 이해되죠? 따라서 니은은 틀린 내용이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디귿을 좀 볼게요. 이번에는 부등식이 나와 있네. 그래서 왼쪽 거의 제곱이 오른쪽 거보다 이제 크거나 같냐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얘들에게 일단 전개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가 보통 이런 절대부등식은 두 개를 뺀 게 0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4pr을 왼쪽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x의 제곱 더하기 z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2xz 그 다음 마이너스 4pr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xz가 곱해졌다. xz가 곱해졌다. 그럼 xz가 곱해졌다. 얘네는 이 순서대로 등차죠. 그 다음에 p랑 r이 곱해졌다.
그러면 얘들아 된 것 같은데. 자, 쌤이 요 왼쪽 거를 전개하지 않고 요렇게 볼게. x 더하기 z라고 하는 건 a 더하기 b랑 같겠지 얘들아. 다시 x랑 z를 더한 건 a랑 b를 더한 거랑 같겠지. 얘네가 등차 관계니까. 그래서 쌤이 전개를 하긴 할 건데 요 x 더하기 z를 a 더하기 b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꾸고 제곱을 할게. 왜냐면 P랑 R과 X랑 Z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녀석이었는데 얘네가 A랑 B를 끼고 있었으니까 좀 A랑 B를 활용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맞았었겠지. 그지? 그래서 전개를 좀 하면 A제곱 더하기 2AB 그 다음 더하기 B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빼기 4PR이었는데 우리는 아까 위에서 P랑 R을 곱한 게 Q의 제곱이었는데 Q의 제곱은 AB랑도 같잖아요. 그러니까 P랑 R을 곱한 건 결국 A랑 B를 곱한 거랑 같겠지. 잘 따라오시려나 지금? 다시. 자, 우리는 P 곱하기 R 이라고 하는 건 결국 A 곱하기 B와 동일하니까 이걸 A 곱하기 B로 바꾼 거야. 그래서 A 곱하기 B로 바꿔서 뺀 거지. 근데 얘들아 이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 자, 가운데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완전 제곱식이 되잖아요. 모든 수의 제곱은 항상 0 이상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고 그러면 뺐을 때 0 이상이 된다라는 건 사실상 왼쪽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디귿의 질문은 맞는 얘기였다라는 걸 좀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 잘 좀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고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4번입니다. 자, 두 개의 함수 fx랑 gx가 있대요. 자, fx라고 하는 녀석은 뭔가 이런 식으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직선이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은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인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 곡선이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새로운 함수 hx를 정의를 했는데 hx가 어떻게 생기냐면 f라고 하는 직선과 그 다음에 G라고 하는 곡선에 대해서 자, F랑 G를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는 걸 그려 둘을 비교했을 때 더 위에 있는 걸 그려 요런 얘기로 정의를 좀 한 수인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그림이라는 게 아니라 얘들아 이렇게 만약에 생겼었다면 두 개의 그래프를 비교해서 위에 있는 걸 그려 그게 HX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예시로 드린 이 그림에서는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생기는 함수가 hx가 되겠다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되지? 그러면 아마도 이 문제는 f랑 g라고 하는 직선과 이차함수와의 위치 관계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 그래서 가나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뽑아내는 게 아마 중요한가 봐. 자, 그럼 우리는 위에 있는 거 그리는 거다라는 건 인지했으니까 내려갈게요. 자, 그렇게 해서 너가 만약에 hx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세 개의 수 2랑 3과 4를 대입한 함수값들 그들 사이에는 등차 수열의 관계를 따라간대요. 그럼 여기서 우린 이런 생각을 좀 해줄 수 있어 얘들아.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2를 대입하고 3을 대입했을 때 커지는 그 비율과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했을 때 커지는 비율이 그러니까 x 값이 1 커질 때 y 값이 늘어나는 그거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잖아. 예를 들어 이쪽에서 똑같이 4 커지면 똑같이 4 커져야 뭐 등차수열이라고 하는 거니까. 즉 이미 좀 공부를 꼼꼼하게 한 친구들은 알고 있겠지만 자, 2, 3, 4 x 값이 일정하게 커졌는데 y 값도 일정하게 커졌다라는 건 결국 우리는 기울기가 일정하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실 수 있지. 그럼 기울기가 일정하려면 일단 직선이겠네라는 의심을 우리가 해보실 수 있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직선이 있어 얘들아. 자, 그때 여기가 2, 여기가 3, 여기가 4. 그러면 이게 직선이었을 때 2, 3, 4를 대입했을 때 커지는 간격이 일정할 수 있다는 거지. 만약에 얘들아 곡선이 뭐야? 만약에 곡선이어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곡선 그 예를 들어 이차함수 x제곱만 생각하더라도 1, 2, 3이면 일정하게 커지더라도 그러니까 x값이 y값은 1, 4, 9 이런 식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커지는 간격이 일정할 수 없다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가족권을 통해 우선 2, 3, 4를 대입할 정도까지는 얘네가 직선으로 그려질 가능성이 좀 있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가족권의 상황만 보고 다시
그림을 좀 수정을 할 건데 여기서 지금 현재 F라고 하는 녀석 마침 1 넣으면 0이죠. 근데 G라고 하는 녀석도 마침 1 넣으면 0이야. G라고 하는 녀석 살짝 인수분 해보시면 x-1에 2x의 마이너스 1, 1과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0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현재 G라고 하는 녀석의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리고 요쯤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1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 점을 지금 요 F라고 하는 직선도 지나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2랑 3과 4를 대입할 때까지는 직선이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런 건가 본데 이런 느낌 얘들아. 요런 상황인 건가 라고 우리가 일단 의심해 보실 수 있지. 그래서 자, 한 요쯤 어딘가가 2, 그리고 요쯤 어딘가가 3, 그리고 요쯤 어딘가가 4, 요런 상황이었었나 봐. 요렇게 조금만 확대할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왜냐면 우리는 아까 전에 미리 짚고 갔었지만 위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리기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차함수로 바통을 받아서 그려질 건데 이차함수로 바통을 받아서 그림이 그려지기 전까지는 지금 현재 그 직선에서 2, 3, 4라고 하는 녀석을 대입한 요 순서대로 가야 문제에서 얘기한 등차수열을 따를 수 있구나.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거지. 조금 어렵네. 여기까지 괜찮지 얘들아? 그런데 자 3을 대입하고 4를 대입하고 5를 대입한 건 이 순서대로 등비를 따라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3, 4, 5는 등차가 아니라 등비였다라고 하면 아마 5라고 하는 지점은 이제 이차함수 쪽으로 넘어가서 5는 이런 데 있었나 보구나 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을 읽고 해당 상황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거야. 여기까지 말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직선이었는데 얘가 k의 x-1이었잖아 아까? 그러면 f의 2라고 하는 녀석은 얘들아 2를 여기다 대입하면 k고요. 그 다음 f의 3이라고 하는 녀석은 2k고요. f의 4라고 하는 녀석은 자 3k가 돼서 지금 현재 등차 관계가 성립하는 건 됐어요. 가족권은. 자, 그 다음에 요거 f가 아니라 h로 적을게 얘들아. h. 왜냐면 어차피 위로 따라가는 함수가 f가 곧 지금 여기서는 h니까. 그 다음에 h5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전에 우리가 g의 x가 기억이 안 나네.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 얘가 2x제곱 빼기 3x 더하기 1이었는데 h5, 5라는 지점부터는 g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얘는 g5와 지금 현재 같은데 5를 대입하면 25, 2, 50 더하기 1, 50에서 15 빼면 35 더하기니까 3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이 세 개 관계에서는 등비를 따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가운데 거의 제곱인 9k 제곱은 2k 곱하기 36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랬을 때 이 k라고 하는 녀석이 0일 수는 없잖아 얘들아. k가 0이면 지금 뭐 등차는 성립하겠지만 여기서 등비가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k는 0이 아닐 거라서 k는 약분을 좀 시켜주고요. 9 약분 시켜주시면 최종적으로 k는 8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k 값 구하라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8이 되겠습니다. 자, 요 44번은 좀 어려워. 여러분들이 자, 등차수열을 따라간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직선 위에서 그려지겠구나라는 걸 제일 첫 번째 의심하고 그 다음에 등비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 타이밍에 이제 2차 함수로 바통을 받았어야겠구나. 요런 판단을 하는 게 좀 중요했던 부분이니까 좀 영상 참고하시면서 반복해서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5번입니다.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A2가 2일 때 그리고 S6과 9S3이 같을 때 A4를 구하시오. 그냥 공식 쓰면 되지 않을까 얘들아? 자, 공비를 R이라고 하고 첫 번째 항을 앞으로 계속 A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은 첫 번째 항 A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 녀석은 9배에 자,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의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두면 되겠다.
괜찮으시죠? 그러면 R-1, R-1 일단 약분 좀 시키고 자, 아래 6승 마이너스 1은 아래 3승 마이너스 1, 아래 3승 더하기 1로 어차피 인수분해 될 거니까 그러면 요렇게도 약분 시켜주면서 이쪽에 아래 3승 더하기 1이 있었겠지. 그리고 첫 번째 장도 약분 시키고요. 그럼 얘들아 관계 보이지? 우리는 R3승이 자 8이었고 즉 공비가 2였다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두 번째 항이 2였기 때문에 네 번째 항은 여기에 공비 두 번만 더 곱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4를 곱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46번입니다.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1보다 큰 등비수열에 자,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S2라고 하는 녀석은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자, 그냥 뭐 A1 더하기 A2라고 했어도 되는 거지만 공식을 좀 쓸게 그냥 R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4라고 하는 녀석은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에 R의 4승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되고 정리 먼저 조금 하면 R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 사라지고 AA 사라지고 요거 R제곱 마이너스 1, R제곱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시니까 정리가 끝나면 R제곱 더하기 1이었겠어. 그런데 A5분의 A3 이라고 하는 건 R제곱인 거 우리 알죠? 그 녀석 분의 6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지. 자, 그러면 R제곱에 R제곱 더하기 1. 자, 한 개 차이 나는 걸 곱해서 6이 된다고? 그러면 얘들아 뭐 여러분들 치환을 해도 되는 거지만 그냥 2 곱하기 3인 거 보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R제곱이라고 하는 게 2였구나까지도 확인이 된다. 자, 일곱 번째 항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곱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 공비가 6번. 자, 공비가 제곱된 게 2니까 이거는 8이었겠죠? 8, 3, 24. 최종적인 정답은 어이구 1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47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자,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이런 관계식이 성립을 하고 다섯 번째 항을 한번 구해보래. 그러면 그냥 뭐 S에 관한 식이 나와 있으니까 얘들아 공식 쓸게요. 일단 S1은 굳이 우리가 공식 쓸 거 없으니까 그냥 6 곱하기 첫째 항. S2도 우리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라 써도 되는데 그냥 셈이 뭐 R-1분의 첫째 항에 R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뭐 상관없죠. 그 다음에 S4라고 하는 녀석도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 번째 항에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우리가 써도 되지. 그리고 이 결과가 는 0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 항끼리 어차피 이런 식으로 약분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6 곱하기 된다. 6 더하기 자, R제곱 마이너스 1은 R 마이너스 1 R 더하기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약분시켜주면 R 더하기 1이 되겠지. 자, R 4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녀석은 R 제곱 마이너스 1 R 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되니까 얘가 한 번 더 이렇게 인수분해 돼서 약분되면 더하기에 R 더하기 1에 R 제곱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되겠는데 얘들아 여기까지 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요 결과가 는 0이구나 뭐 이런 거네. 그럼 뭐 3차 방정식이니까 뭐 만족하는 거 빨리 찾는 거겠지 후딱. 일단 전개 조금 할까요? 이렇게 넘기면 R 3승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R 제곱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R 근데 앞에 R 있었으니까 플러스 2R 그 다음에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더하기 8은 0 이렇게 되겠네. 몇 넣었을 때 성립할까를 좀 보니까 마이너스 2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8 더하기 8 4 빼기 4니까 어차피 사라지네요.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2였던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은 27이었겠죠?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54니까요. 다 찾았네 얘들아. 그냥 뭐 꾹 참고 계산했으면 되는 거고 다섯 번째 항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27에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공비에 4번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되겠지. 아이고 그럼 4번이면 이거 16이잖아. 그럼 27에다가 16 정도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6, 7에 42, 6이 12 집중 177, 122 최종적인 정답은 432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겠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자 이어서 48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첫째 항 3이라고 오픈 그러면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
꾹 참고 공식 쓰셔라. 자, 그러면 자, 일단 요 정도는 괜찮으려나? 어차피 S6도 S5도 S2도 공비 마이너스 1분의가 똑같이 들어가잖아. 근데 어차피 그거 약분 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굳이 안 쓸게. 그러면 S5라고 하는 녀석은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빼기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1. S6은 첫째 항에 공비의 항의 개수 빼기 항의 개수 6개 항의 개수 빼기 1 이런 식으로 되겠지 뭐 얘들아. 근데 어차피 첫 번째 항끼리도 다 이렇게 약분이 됐겠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그리고 그 녀석의 결과가 2분의 A2라고 하는 건 첫 번째 항 3에 공비 R 하나 더 곱하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네. 자, 그럼 천천히 마이너스 1 더하기 1은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렇게는 사라지고 그럼 우리는 R의 5승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었죠?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남는 거네. 그러면 밑에가 R의 제곱으로 묶이면서 R의 3승 마이너스 1 안 빠르지? 자,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네. 그랬을 때 분자가 R의 3승 더하기 1, R의 3승 빼기 1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R 제곱분의 R의 3승 더하기 1로 좌변은 정리가 끝났겠다. 자, 그 결과가 2분의 3R 이렇게 되는 거지. 크로스 크로스 곱한 게 똑같으니까 2R 3승 더하기 2는 3R 3승 넘겨주면 자,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 정리가 끝났을 때 R 3승이 2라는 결론이 나오네요. 근데 첫째 항이 3이었잖아. 네 번째 항이 어떻게 되는지 구하려면 공비를 3번 곱했어야 되는데 그 값이 2니까요. 3, 2, 6. 최종적인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아이고, 하나 더 있네. 자, 49번입니다. 첫째 항이 양수이고요. 공비가 음수인 등비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 번째 항까지 합 SN에 대해서 자, 요걸 만족시킬 때 A7의 값을 구하시오. 첫째 항이 양수, 공비가 음수입니다. 자, 일단 두 번째 항, 여섯 번째 항을 곱한 건 네 번째 항의 제곱. 그 값이 1이다 뭐 이런 거잖아. 근데 첫째 항이 양수야. A1, A2, A3, A4. 그럼 첫째 항이 양수인데 공비가 음수면 뿔마니까 우린 네 번째 항이 음수였겠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라고 우리가 잡아주시면 되겠어. 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S에 관련되어 있는 해당 요식은 공식 씁시다. 그럼 쟤는 R-1분의 자, 첫째 항 얼마인지 모르고요.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 승 빼기 1. 자, 요 결과가 3의 세 번째 항은 공비의 제곱 이렇게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 AA 약분 되고요. 자, 이렇게 곱할게. 그러면 R 3승 마이너스 1은 3R 3승. 그 다음 마이너스 3R 제곱 이렇게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죠? 자, 그러면 R 3승 1로 넘어오면 2R 3승 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R 제곱 되고 더하기 1은 0 이렇게 되겠다. 자, 1 넣었을 때 0 되는 걸 우리가 좀 확인이 가능하네요. 근데 공비가 음수라고 얘기했으니까 R은 1이 아닐 거야. 그럼 조립제법 좀 쓸까요? 그러면 2,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 0, 1. 자, 방금 우리가 1 넣었을 때 0 되는 거 확인했으니까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0이네. 그럼 따라서 인수분해 주시면 R 마이너스 1 그리고 2R 제곱 마이너스 R 마이너스 1은 0. 자, 그럼 요 녀석이 1, 2, 1, 1, 마이너스 플러스 R이 1인 게 하나 더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게 하나 더 있네. 그럼 우리는 공비가 음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R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지. 자, 일곱 번째 항은 일곱 번째 항은 네 번째 항에 공비를 세 번만 더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자, 이제 네 번째 항이 마이너스 1이었으니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8분의 1. 최종적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50번입니다. 자, 어느 음악 사이트에서는 매달 말 그달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를 발표하는데 자, 1월부터 5월까지 A 노래의 다운로드 건수는 일정한 비율로 감소했다. 일정하게 감소했다라는 건 얘들아 등비라는 거지. 자, 1월 다운로드 건수는 480건인데 5월의 다운로드 건수는 30건이다. 그냥 첫째 항이 480인데 다섯 번째 항이 30건이었어 이러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으로 바뀌려면 공비가 4번 들어가면 되는데 480이 30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자, 뭐 바로 보이실 거니까 16분의 1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우리는 공비라고 하는 녀석이 어차피 얘들아 줄어드는 비율이 음수일 순 없으니까 2분의 1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런데 3월의 다운로드 건수를 구해주세요. 그러면 1월이 3월로 바뀌려면 공비가 2번, 그러면 4분의 1, 그럼 480의 4분의 1, 다운로드 건수는 120건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크게 어렵지 않다. 괜히 쫄지 마시고.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51번입니다. 철수는 마라톤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마다 달리기를 하기로 했대. 첫 번째 일요일에 5km를 달리기 하고 그 다음에 달릴 거리를 매주 일요일 전보다 10%씩 늘린대요. 자, 전보다 10%씩 매주 늘린다라고 하면 봐봐. 예를 들어 처음에 A였는데 그 다음에는 그거에 10%씩 추가한다 이런 얘기 아니야? 10%는 100분의 10이니까. 그럼 얘는 A로 묶어주게 되면 1 더하기 10분의 1이니까 결국 1.1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즉 10%씩 늘린다라는 건 계속해서 1.1을 곱해주면 됩니다. 이때 달릴 거리의 총합이 누적했을 때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되는 건 몇 번째 일요일이냐 라고 질문을 던졌네.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처음에 5km 달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일요일에 지난번에 달린 5km에 1.1배를 추가해서 더 달리면 되는 거지. 그 다음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1.1을 그전 거에 또 5%, 10%씩 추가하는 거니까 1.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면 되지 않을까? 계속 그전 거에 1.1이 곱해지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는 쭉쭉쭉쭉쭉쭉 갈 건데 이때 누적거리의 총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면 나중에 n번째를 가게 되면 5 곱하기 1.1의 n-1승 이렇게 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럼 이 누적거리의 총합은 우리가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을 좀 하면 자, 공비가 1.1로 우리가 바라봐 주면 되는 거니까 1.1 빼기 1이어서 0.1 그 다음에 첫째 항 5고요. 그 다음에 1.1이라고 하는 녀석의 항의 개수가 n개, n번째 일요일인 거야. 그 다음에 빼기 1 요렇게 한 게 등비수열의 합공식. 이 녀석이 처음으로 200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근데 문제 단조건에 로그가 있는 거 보니까 로그를 조금 활용을 하긴 해야 되나 봐. 그럼 천천히. 자, 5라고 하는 녀석 약분시키면 40이죠. 0.1이 양변에 곱해지게 되면 10분의 1이 곱해지는 거니까 4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1 넘으면 5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는 1.1이라고 하는 녀석의 n승이 크거나 같다 5 요렇게 되는 식이었던 거지. 부등식이었던 거지. 자, 그랬을 때 나는 요 n이 좀 궁금한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나는 양변에 로그를 좀 취해 볼게. 그래서 이렇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좀 취해 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n은 떨궈지니까 n 곱하기 로그 1.1인데 그걸 0.0414로 계산하라고 했고요. 크거나 같다. 자, 우리가 5라고 하는 녀석은 2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10은 1이죠. 그 다음에 로그 2는 0.3010 요렇게 나와 있네. 그럼 요거 계산해 주시면 0.699가 될 거니까 얘는 0.699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n이라고 하는 녀석에 지금 그 처음으로 200 이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때 n을 구하면 돼요. 그럼 0.0414로 좀 나눠주면 n은 크거나 같다 0.0414분의 0.6990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위아래 그냥 우리가 한 1000 정도 곱했다라고 치면 이렇게 뒤로 밀리면 얘는 414, 그 다음에 얘는 6990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죠? 위아래 만 곱해야겠구나 얘들아. 이해되죠? 이해되지? 자, 그럼 이제 그냥 우리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얘는 6990을 414로 나눠야 된다. 대략적으로 얼마인지만 알면 돼. 어차피 n은 자연수니까. 그럼 일단 1, 4, 1, 4, 그 다음에 여기 5, 0, 8, 2네요. 4, 6에 24, 4, 7에 28이니까 대충 6 넣어볼까? 그럼 6 넣어보면 4, 6에 24, 1, 6, 6은 8, 그 다음에 4, 6에 24 이렇게 되겠다. 계산 틀렸나 한번 볼게. 4, 6에 24, 8, 4, 6에 24. 자,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10에서 4 빼면 6, 그 다음에 10에서 8 빼면 2, 4, 6, 그 다음에 7, 4, 3.
그래서 나머지가 366이니까 더 이상 나눠줄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대충 16점 얼마 얼마라는 거지. 그러면 답은 끝난 것 같아. 자, 누적거리의 총합이 200km 이상이 되게끔 하는 그때 해당되는 n을 구해봤는데 16점 얼마 얼마인가 봐요. 그 말은 내가 16이었으면 아직 못 넘은 거지. 따라서 우리는 요 n이라고 하는 녀석이 결국 그 언제 몇 주차 때 일요일이냐에 대한 그 n 떨어지는 자연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일 땐 아직 부족하고 16점 얼마 얼마일 때 가능했다라는 건 사실상 n은 17번째 때 가능했구나 라고 우리는 보면 되는 거지.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죠? 16점 얼마 얼마보다 커야 되는 자연수 n이니까 17이 최소값이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고 51번의 최종적인 정답은 2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제 52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자, 그랬을 때 SN이 다음과 같을 때 나한테 A1 더하기 A5의 값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A1 첫 번째 항은 S1과 동일하니까 따로 좀 구해놓으면 S1은 그냥 2분의 1인 거 바로 확인이 가능하네. 물론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수도 있지만 얘들아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A5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S5라고 하는 녀석에서 S4를 빼면 되는 거죠. 다섯 번째 항까지 하면서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지. 그럼 S5라고 하는 녀석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S4라고 하는 건 5분의 1. 두 개를 빼주면 되겠다. 자, 그래서 A5는 이건데 이거 살짝 통분해 주시면 30분의 자, 그 다음에 6 얘는 5고 얘는 6으로 바뀌니까 마이너스 1이겠네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A1은 2분의 1이었고 A5는 30분의 마이너스 1이었는데 얘네들을 더하라고 얘기를 했고 2분의 1은 30분의 15잖아. 둘 더해주시면 30분의 14 위아래 2로 나눠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15분의 7 5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53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A4의 값은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4를 대입해도 되는데 그냥 A4라고 하는 건 S4에서 S3 요거 얘들아 그냥 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얘는 그냥 계산할게. 일반항 굳이 안 구할게. 자, 그럼 S4라고 하는 건 4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4의 3승 64 숫자도 크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더하기 4 자, 빼기 S3이라고 하는 건 3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27 더하기 3, 즉 30이었네. 그러면 68이고요. 뒤에 거는 30이니까 계산해 주시면 38.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54번입니다. 자,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자, 마찬가지로 A1 더하기 A4의 값을 구하시오. 일반항 구해도 되지만 그냥 시키는 것만 구해도 상관없잖아. 자, A1이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S1으로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111 넣어주시면 A1은 3. 자, A4라고 하는 녀석은 S4라고 하는 녀석에서 S3을 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계산할게요. 크지 않아서 숫자가. 자, 4의 제곱 16, 그 다음에 4 더하기 1, 즉 21에서 빼기 3을 좀 대입해 주시면 9 더하기 3 더하기 1. 따라서 계산해 주시면 21에서 자, 13을 빼면 되는 거네. 따라서 8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고 둘 더해 주시면 최종적인 정답은 11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괜찮으시죠? 자, 이어서 55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n번째 항까지 첫 번째 항부터 그걸 SN이라고 얘기할 때 SN이 다음과 같대요. 자, 이번에는 일반항을 한번 또 구해볼게 얘들아. 계속 같은 방식으로 풀면 좀 그러니까 자, 우리가 SN이라고 하는 건 5의 n승 마이너스 1. 자, 그랬을 때 Sn-1은 n자리에 n-1 넣으면 되는 거니까 5의 n-1 빼기 1 이렇게 되겠지. 근데 우리가 이미 지수에서 요 정도에 대한 이제 식 조작은 여러분들께서 연습을 했던 부분이니까 어떻게 바꿀 거냐면 5의 n승이라고 하는 건 n 빼기 1에다가 5를 곱해도 괜찮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두 개를 빼면 sn에서 sn-를 뺀 건 an 마이너스 1은 어차피 소거되고요. 5의 n-1승이 5개에서 1개를 빼면 되는 거니까 4개의 5의 n-1승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n은 기본적으로 2 이상부터 성립을 하지. 근데 이게 1 이상인지 2 이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기다 1 넣어보면 되는 거지. S1은 4네요. 그리고
A1이라고 하는 녀석도 4가 나오는 걸 확인이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구한 거에서는 1부터 성립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거지. 물론 답을 내는데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고. 자, 그럼 이제 답만 좀 마무리 해볼게요. 자, A3이라고 하는 건 n자리에 3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5의 제곱. 자, 그 다음에 A5 다섯 번째 항은 5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4 곱하기 5의 4승. 위아래 약분시켜주면 5의 제곱이고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 자, 이어서 56번입니다. 수열 AN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자, 상수 K에 대해서 해당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데,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과 SN을 더하면 항상 K로 일정해야 되나 봐.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저는 그냥 보자마자 우리가 S랑 A가 똑같은 순간이 이제 N에다 1 대입했을 때잖아. 그래서 N에다가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자, 첫째 항 A라고 하면 A1도 A, S1도 A, 그래서 2A여서 결국 일단 K라고 하는 녀석은 2A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천천히, 자, 우리는 이쪽에다가 관계식을 살짝 수정해서 이렇게 여기다 쓸게요. AN과 SN, n번째 항과 n번째 항까지 합을 더한 건 항상 K, 즉 2A가 나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좀 우리가 잡고 갈게요. 자, 어차피 S6까지 정도만 가면 되나봐. 그럼 A1, A2, A3, A4, A5, A6 그거에 따라 S1, S2, S3, S4, S5, S6. 자, 우리가 배워본 적 없는 수열이잖아. 배워본 적 없는 수열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일단 좀 나열해보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규칙이 보이면 좋고 안 보이면 어느 정도 계산할 생각 해주시고, 첫 번째 항 내가 A라고 간주했고, 그럼 S1도 A라서 둘 더하면 우리는 2A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항 A2, 그 다음 더하기 S2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더했을 때도 그대로 몇이 나와줘야 돼? 2A가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 우리는 이걸 만족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잘 봐. 두 번째 항 얼마인지 몰라. X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 A1과 A2를 더한 게 S2니까 얘는 A 더하기 X가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무슨 말 하는지 되지? 그랬을 때 요렇게 이렇게 더한 게 다시 2A가 돼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A2라고 하는 녀석이 2분의 A가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네. 말뜻 이해되셨죠? 그래서 A2는 2분의 A. 자, 그러면 2분의 A였었던 거니까 얘는 2분의 3A. 그래야 더해서 2A가 맞춰지니까.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 잘 봐. 세 번째 항 얼마인지 몰라. 마찬가지로 잠시 X라고 할게. 자, 그러면 S3라고 하는 건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까지 더해주는 거니까 2분의 3A에 더하기 X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랬을 때 요렇게 더해서 2A가 완성돼야 되거든. 그럼 생각을 해봐. 이만큼 더해서 얘네가 2분의 A를 채워줘야 돼. 그러면 4분의 A, 4분의 A면 되겠지. 다시 A3과 S3을 더해서 2A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더한 게 2A가 돼야 되는데 2분의 3A는 이미 있으니까 요만큼이 2분의 A가 돼줘야 되고 반반 나눠 먹으면 되는 거니까 4분의 A, 4분의 A일 거 아니야. 그럼 따라서 우리는 현재 이 세 번째 항이 4분의 A였구나 까지 잡아가실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항까지 합해서 세 번째 항 더한 게, 즉 얘가 S3이니까 4분의 A 더해주시면 4분의 6A, 4분의 A니까 4분의 7A겠네.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러면 일단 지금 나와 있는 규칙으로 봤을 때 얘네가 2분의 1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 항이 만약에 8분의 A가 나온다면 스톱할게요. 네 번째 항 얼마인지 몰라. 똑같아. X. 그러면 S4는 세 번째 항까지 합 4분의 7에서 다시 A4까지 더해주는 거잖아. 그랬을 때 우리는 얘네 둘을 더해서 2A가 돼줘야 돼요. 근데 여기가 지금 4분의 7A니까 이만큼이 4분의 1A가 돼줘야 되고 반반 차지하면 되는 거니까 8분의 A, 8분의 A네. 자, 그러면 스탑해도 될 것 같아. 네 번째 항은 8분의 A였어요. 다섯 번째 항은 16분의 A겠지. 여섯 번째 항은 32분의 A였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규칙을 보셨어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는 그냥 지울게. 이것도 지울게. 자, 문제에서 여섯 번째 항까지 합이 189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계산할까요? 자,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수열로 보면 되는 거니까, 자, 1, 이거 뭐야? 1 마이너스 공비 2분의 1분의 첫째 항 A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분의 1에 공비 2분의 1에 자 우리 6개니까 항의 개수 6승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우리는 위아래 2의 6승을 좀 곱합시다. 위아래 2의 6승을 곱하면 2의 6승 64 빼기 2의 5승 32. 그럼 밑에는 32. 자, 그 다음에 2의 6승 곱하면 얘는 64 빼기 1이니까 63A가 되는 걸 알 수 있지. 이 결과가 189여야 된대요. 자, 다 왔어. 63 약분시키면 3이고요. A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32에다가 3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96이 되는 걸 알 수 있고 우리는 2A가 K였던 거 얘들아 기억나죠? K가 2A였지? 그래서 요 A의 2배를 해준 게 K니까 결국 최종적인 정답은 192가 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다는 거지. 물론 이 문제를 얘들아 다르게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열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마인드는 어떤 생각이어야 되냐면 우리가 배운 적 없는 수열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느 정도 n에다 1, 2, 3, 4 대입해 보면서 발견적으로 추론할 거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죽지 말고 쫄지 말고 좀 시도해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57번입니다. 수열 AN의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을 시킨다. 일단 가조건을 보니까 S의 2n-1이 1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무조건 항상 값어치가 1이다. 이런 얘기네요.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은.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뭐 등등등등 간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AN과 AN 더하기를 곱한 이 수열은 등비 수열을 따른대. 물론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한 친구들은 봤을 때 어떤 상황인지가 이미 좀 미리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 식정리를 또 이제 공부한 친구들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얘들아 나열해 보면 돼. 자, 이 수열이 등비래요. AN이 등비인 게 아니라 이렇게 곱한 수열이 1 넣어볼까? 그러면 A1 곱하기 A2 2 넣어보면 A2 A3 3 넣어보면 A3 A4 4 넣어보면 A4 A5 5 넣어보면 A5 A6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얘네가 공비 R이라고 할게 얘들아. 뭔가 공비가 R인 등비인가 봐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지? 자, 그럼 관찰을 좀 해볼까? 자, 여기서 이렇게 바뀔 때 R이 곱해지는데 지금 보니까 두 번째 항은 그대로네. 그러면 첫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된다는 소리네. 그 다음 요렇게도 볼게. 세 번째 항 그대로네. 두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네 번째 항이 된다는 소리네. 자, 보자. 네 번째 항 그대로. 세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다섯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그대로. 네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여섯 번째 항. 느낌 온 것 같은데 결국 홀수 번째 항끼리 짝수 번째 항끼리 공비가 R인 등비를 따라간다라는 것 같은데 두 번째 항 그대로 첫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짝수 번째 항도 두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네 번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에서 R 곱하면 여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가나봐. 그럼 얘들아 된 것 같아. 자, S10이 33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일단 쌤이 한 10번째 항까지는 좀 적어볼게.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인데 일단 첫 번째 항은 1인 거 보이지? 왜냐면 S1과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여기 위에서 우리가 참고한 것처럼 R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R. 그 다음은 R의 제곱. 그 다음 R의 3승. 그 다음 R의 4승. 이런 식으로 가는 녀석이었을 거야. 그리고 짝수 번째 항도 분명히 R씩 곱해지는 녀석인데 여기서 얘들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항까지 합이 1이야. 근데 세 번째 항까지 합도 1이 돼야 돼. 여기까지가 1인데 여기까지 합도 1이 돼야 돼. 근데 이미 1이었잖아. 그러면 중간에 껴있는 얘네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값이어야겠네. 다섯 번째 항까지도 합이 1이어야 돼. 근데 이미 첫 번째 항이 1이었잖아. 그러면 얘네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녀석이어야 돼. 즉 부호 반대였어야 되네.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R, 얘는 마이너스 R의 제곱. 확인해 보시면 R이 곱해지는 거 보이죠?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R의 3승, 마이너스 R의 4승. 같은 방식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R의 5승이었겠지. 자, 문제에서 S10의 값을 좀 구해줘라고 얘기했으니까 S10이 33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쏘리.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더하면 되는데 보이지 얘들아? 요렇게 다 소거되는 거.
그래서 시작과 끝만 남는 게 보이고요. 그래서 조금만 칸 내릴게. 자, 1 마이너스 아래 5승 이렇게 되겠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값이 33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아래 5승이 넘기고 넘기면 마이너스 32였어서 우리는 R 값이 마이너스 2인 것까지 잡았습니다. 자, 문제에서 나한테 뭘 구하라고 얘기를 했냐면 S18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네. 근데 얘는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S17이 홀수 번째, 그러니까 17번째 항까지 합인데 이게 무조건 1이잖아. 여기에 누구만 더해주면 돼? 그치, 18번째 항만 더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17번째 항까지 합해서 18번째 항을 더했으니까 S18이 되겠지. 근데 17번째 항까지 합은 가족권에 의해서 무조건 1이고, 그 다음 나는 A18만 잘 구하면 되는데, 자, 짝수 번째 항 규칙 좀 볼까요? 두 번째 항일 때 마이너스 R, 네 번째 항일 때 R의 제곱, 여섯 번째 항일 때 R의 3승, 여덟 번째 항일 때 R의 4승, 열 번째 항일 때 R의 5승. 절반 되는 거 보이지? 그러면 18번째 항일 때는 R의 9승이었겠지. 마이너스 2.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1이고 마이너스 2의 9승이면 마이너스가 4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우리 2의 9승은 512죠.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513이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이야? 57번도 그렇고 아까 전에 푼 56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 식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얘들아 수열은 기본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너네가 배우지 않는 어떤 규칙이 나온다고 해도 너무 쫄지 마시고 일단 좀 써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발견적으로 추론해 주시면 돼. 분명히 우리가 찾을 만한 규칙이 나올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요렇게까지 해서 일단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전문학 문제풀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